오늘 2차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나왔는데 거취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계속해서 자기는 자리를 지키는 모습. 왜냐하면 맡겨진 임무를 수행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유가족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켜보는 우리도 책임 왜 안 지냐 이런 응.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틸 것 같고 네. 이게 뭐 그런 질문도 했어요. 어느 의원이 대통령 뜻이냐 그런 질문 기억나시죠? 그런 질문도 했거든요. 오늘 그랬죠. 거기서는 이제 약간 답을 피해서 가더라고. 근데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경우에 대통령이 언지를 주거나 대통령실에서 네. 언지를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뭐 책임이 그렇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네. 있으니까 여론도 그렇고 이러니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전 정부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연 이상민 장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 지난번에 뭐 순방 갔다 와선가 가면선가 뭐 어깨 두들겨주고 이랬잖아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상민 장관으로 하여금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하. 임명권자가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제가 뭐 본인이 결단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임명권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물러나지 않겠다고. 결국 윤 대통령이 처음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음. 책임을 딱 이제 맞게 물어야지. 음. 그냥 뭐 다 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책임지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수사 결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 수사 결과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특수본이 윗선까지 못 가고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왜냐면 법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그 지자체 네. 그 이태원동이 있는 그 지자체 용산구와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거기까지만 딱 묻을 수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법대로 그냥 간다. 법대로 모든 걸 마무리한다라는 건데 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납득할 수 없죠. 법대로 할 거면은 어.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 누구한테 책임 묻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법대로 할 건 정치가 네. 무슨 필요가 있고 도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윤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음. 법으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법으로. 네.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 사회 발전에 발맞춰서 법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법이 그렇네요. 모든 거를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판사가 있는 거잖아. 판사가 판단을 할 때 법의 규정에 맞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용서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더 정말 나쁘게 생각해서 더 엄하게 처벌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법대로라고 하는 개념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가지고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법이 우리 생활 모든 걸 다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거 위에 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옷을 벗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선거에 떨어지거나 정치인들이 막 비난을 받는 게 법에 저촉돼서 그래요? 그거 아닌 경우 있잖아요. 예를 또 들어볼게. 네, 네. 만약에 정치인이 불륜을 저질렀어. 네. 간통죄는 없어졌어요 지금. 민사로만 소송을 하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비난 안 받습니까? 법에 문제 없잖아. 네. 뭐가 법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근데 왜 비난해?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게 정치적 도의고 정치적 책임이고 도덕적 책임이고 윤리적 책임인 거예요. 공직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그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이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어떨 때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떻게 지시하고 이거 안 했으면 처벌받고 징역 몇 년에 처하고 이렇게 안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법에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일반인들도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범죄를 저질렀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막 비판해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소위 고위 공직자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고 넘어가면 네.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직은 정무직이잖아요. 당연하죠. 그 정무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법적인 뭐 책임도 지고 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그 판단은 나왔죠 국회에서. 맞아요.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지 통과가 않습니까? 됐어요. 국민의 의견이죠. 국민의 대표들이 기관이 모여서 한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버틴다. 가는 거예요. 아, 그럼 국회도 무시하고 네. 협치는 없고 국민들 생각과 의견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이 여론조사 해보세요. 대부분 이상민 장관 해임에 긍정으로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훨씬 높았어요. 항상 그랬죠. 반대보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국민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네. 자, 그 이태원 지금 참사 국정조사가 1월 7일에 끝나기로 내일 끝나기로 네. 했었는데 열흘 연장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너무 이거 짧아요. 시간이 모자란다. 당연히 짧다. 모자라죠. 열흘. 지금까지 해온 거 보세요. 뭐가 나왔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존에 있던 얘기 말고 크게 네. 나온 게 없어요. 특수본에서 나온 수사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 말고 뭐 정말 그 전혀 몰랐던 사항 또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게 없잖아요. 저는 일단 국회의원들 물론 여야가 다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여당은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고 신현영 의원 물고 늘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물타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조사를 못하게 막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해요. 야당도 마찬가지야. 좀 더 새로운 좀 발로 뛰고 막 정보도 예. 수집하고 이래가지고 좀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정말 큰 문제고 누가 책임있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자료 협조를 제대로 안 하는 정부 기관이나 관련 단체들도 문제지만 네. 야당 의원들도 저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보는데 합의해 준 것도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별거 나온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절반 이상을 지난번에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나중에 반만 한 거잖아요. 그랬죠. 그럼 그 정도라도 늘려야지. 10일이 뭐예요 10일이. 그러니까 첫 현장 조사가 12월 21일에 있었는데 그 날짜가 한 지금 18일 정도 남아 있었던 그 날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늘리는 것은 한 열흘밖에 안 늘리니까 45일 중에 18일밖에 안 남을 때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한 20 며칠 날렸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 늘려야지 그러면. 음, 저는 그거보다 더 늘렸나 보네요. 저는 그리고 이거 기간 두는 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진실이 밝힐 때까지 계속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유가족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있었던 행사고 음. 그리고 이게 항상 대응이 돼 왔고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예년처럼 대응을 못했는지 과연 그 못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음.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그게 지금 그 본질하고 얘기를 계속 뭔 하고 상관이 있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구 참사 같은 경우에 유가족들이 알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왜 정부는 이 사고가 발생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원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국정조사의 본질 아닙니까? 본질이죠. 그 본질을 벗어나 자꾸 다른 걸 가지고서 본질을 못 찾아가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영 의원 문제 물론 뭐 좋습니다. 저는 뭐 신영 의원의 여러 가지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좋아요. 네. 비판하고 끝이야지. 그걸 왜 국정조사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자꾸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방해하냐고요. 지금 저는 방해한다고 봐요. 방해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실 파악을 자꾸 못하게 다른 데로 눈길을 좀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타당한 행동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오늘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본회의를 음. 통과했는데 의원 215명이 참석해서 205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 2명, 음. 기권 8명이었습니다. 무기명이었나요? 아니죠. 누구 이건 반대가 누구예요? 김기현, 안병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김승수, 김영식, 박대출, 박덕흠, 이종성, 이철규, 정경희, 조수진 의원이 기권했고 에이. 반대 기권한 10명의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네요. 놀랍지도 않아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해서는 김기현 의원이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고함 지르는 것만 했지 뭘 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고 실질적인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누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진전이 없이 국조특위에서 계속 정쟁만 하고 있다. 아니 그 그거 왜 정쟁을 누가 하는 계속하냐? 거야? 아니 그 정쟁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본인들이 정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수진 그래요. 의원도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음, 본인이 뭐 유가족들한테 뭐 야당과 한편이라고 그랬나요? 뭐라 네, 그랬나요? 같은 편이네, 같은 같은 편이라 편. 그런 얘기하다가 그게 누가 정쟁을 지금 불러 일으키는 겁니까? 음, 신현영 의원 문제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네. 아니 한 번 두 번 비판했으면 됐지. 그 문제 가지고 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계속 여야가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쟁을 유발하고 정쟁으로 있어요.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걸 누가 유발하냐고. 누가 유발하냐 그걸 봐야 된다. 그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네. 질문 내용이나 뭐 하는 내용을 보면 본질과 벗어나 다른 얘기 가지고 자꾸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쟁이라고 저는 봐요.
누구를 불러라, 네. 누가 왜 그러는, 그게 신현영 의원 사건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저는 정쟁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아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왜 이 사고가 터졌는지, 참사가 일어난 이유를 밝히는 것이고, 네. 참사 과정을 수습하거나 아니면 막는 일에 정부가 왜 제대로 일을 못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왜 자꾸 그 본질을 따라가는데 발목을 잡고 딴 길로 가게 만들고 다른 문제 가지고 정쟁으로 삼고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자, 근데 열흘 연장이 됐습니다. 우선 돼서 17일에 끝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뭐 3차 청문회를 하겠죠. 예. 그다음에 재발방지 공청회를 하고 할 거고 보고서 정리하면서 끝날 거예요. 예. 끝나더라도 이게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가 이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느냐?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게 생각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안 자체가? 저는 이제 만약에 국회가 이렇게 끝나면 네. 유가족들이 반발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반발하고 야당도 저는 이렇게 합의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야당도. 네.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계속 반발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이거 20일, 30일 늘려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이 그걸 원한다고 봐요. 저는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뭐 알고 싶어요. 네. 원인이 뭔지, 알고 싶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네. 누가 책임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런 음. 부분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끝나버린다. 네. 흐지부지 정쟁만 하다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유가족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적 반감과 반발만 커진다. 국회가 네. 또 욕을 먹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다시 또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그렇죠. 직접 호소하는 일을 저희가 또 볼 것 같은데 참 국민의 힘은 뭐 유가족들 만난 다음에 진정성 있는 국정조사 하겠다고 복귀는 했지만 지금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그런 건 또 아닌 것 전혀. 같고 대통령실도 지금 특수본 수사만 네. 지켜보고 있는데 특수본은 윗선으로 안 간다 그러고 그렇죠. 이상민 장관 포함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계속 자리에 남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가겠죠. 이 국민 여론이 글쎄요, 이 나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국정조사 끝나기 전까지는 지켜보는 중도층도 있었겠지만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현장에 대응을 잘 못했다는 그것만 남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 쪽에서도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론의 눈치를 일단 눈치를 안 보고 있다.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론조사 뭐 관심 없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지난번 뭐 그 신년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할 때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여론의 추이에 민감합니다. 왜냐면 그게 본인한테 미칠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네. 좀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네. 왜냐면 그게 선거의 결과로 나올 거고, 그렇죠. 그게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짧잖아요. 네. 7개월인가 만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정무적 판단이 잘 안 돼. 그게 극적으로 드러난 게 저는 도어 스태핑이라고 생각해요. 도어 스태핑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정무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얘기를 그냥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도어 스태핑 동안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랬죠. 그걸 중단하고 나니까 지지율 어느 정도 상승하는 국면으로 갔었고, 물론 화물연대를 막 압박해가지고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 압박. 본인들이 원하는 거 얻어낸 것도 하나의 뭐 성과, 그 결과로도 나온 네, 거라고 볼 수 네.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정치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여론 괜찮아. 근데 결국 내 방식대로 가면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5년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그 결과가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예, 일어나고 지금 있다. 결과로 나오고, 이상민 있다. 장관에서 그렇게 격려하고 네. 계속 같이 가려는 생각을 갖는 것도, 국민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길게 하지 않고 경험이 없다 보니 네. 검사 시절에 했던 스타일이 음. 지금 국정에도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검사 그렇게 스타일로. 봅니다 저는.